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세아 JK레이입니다. 오늘은 일본 경제 시리즈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에서 벗어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전후 재건과 일본의 경제기적, 그리고 일본의 급속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 기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질문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을까요? 비교적 작은 섬나라에서 출발한 기업들이 어떻게 전세계 사람들이 아는 브랜드가 되었을까요? 토요타, 소니, 닌텐도, 혼다, 파나소닉, 캐논과 같은 기업들은 어떻게 품질 혁신, 기술적 우수성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1980년대의 많은 미국인들은 왜 일본이 언젠가 세계 경제를 지배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부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본 경제는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공장들은 파괴되었고 도시들은 폐허가 되었으며 자원은 부족했습니다. 많은 기업이 그저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 기업들은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 달리 일본은 천연 자원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석유나 천연가스, 광물에 의존해 번영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일본은 사람 교육, 기술 교육, 그리고 뛰어난 제조 능력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려면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빠르게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품질 중심의 사고는 이후 일본 산업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가이젠이었습니다. 가이젠은 지속적인 개선을 의미합니다.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모든 공정은 개선될 수 있고 모든 노동자는 기여할 수 있으며 매일이 더 효율적으로 발전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극적인 혁신이 한 번에 일어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수천 가지의 작은 개선을 축적하는 방식을 중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개선은 놀라운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공장의 생산성은 높아졌고 불량품은 줄었으며 품질은 개선되고 비용은 낮아졌습니다. 이 철학은 일본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기업은 아마 토요타일 것입니다. 오늘날 토요타는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 업체 중 하나이지만 그 출발은 의외로 소박했습니다. 토요타는 원래 섬유기계를 만드는 회사에서 출발했고 이후 자동차 제조업에 진출했습니다. 초창기에는 미국 자동차 기업들과 경쟁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당시 세계 자동차 산업은 미국이 지배하고 있었고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같은 기업들은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했습니다. 일본은 한참 뒤처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토요타는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미국의 생산 방식을 그대로 모방한 대신 독자적인 생산 철학을 개발했고 그것이 바로 토요타 생산 방식이 되었습니다. 이 체계는 효율성, 낭비 제거, 재고 관리, 품질 관리, 지속적인 개선을 중시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문제점을 찾아내도록 장려되었고 결함이 발견되면 생산 라인을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목표는 단순히 더 많은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토요타의 평판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소비자들은 토요타의 자동차의 신뢰성, 연비, 내구성, 가격 대비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르러 토요타는 세계적인 경쟁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1970년대의 석유 파동이었습니다. 유가가 급등하자 소비자들은 연비가 좋은 자동차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크고 연료를 많이 소비하는 미국 자동차의 매력은 떨어졌습니다. 일본 자동차의 인기는 높아졌고 토요타와 혼다, 닛산은 엄청난 혜택을 보았습니다. 많은 소비자가 일본 브랜드로 옮겨갔고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했으며 세계 자동차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혼다 역시 매우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혼다는 원래 오토바이 회사로 시작했습니다. 창업자 혼다 소이치로는 뛰어난 공학적 재능과 강한 의지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혼다는 처음에 오토바이로 성공을 거둔 뒤 자동차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혼다의 성공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는 이미 수많은 기업이 있었고 경쟁도 매우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혼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학적 완성도와 혁신, 효율적인 생산에 집중했고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혼다의 제품은 전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세계적 이미지를 바꾼 또 다른 기업은 소니였습니다. 토요타가 제조업의 우수성을 상징했다면 소니는 기술 혁신을 상징했습니다. 소니는 194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후에 파괴된 경제 속에서 운영되던 작은 기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소니의 창업자들은 일본이 기술 선도국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혁신과 제품 디자인, 소비자 전자제품에 집중했습니다. 소니의 초기 성공 중 하나는 트랜지스터 라디오였습니다. 이 제품은 당시 판매되던 많은 다른 제품보다 작고 휴대하기 편리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열광했고 소니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소니는 컬러 텔레비전, 음향기기, 비디오 기술을 비롯한 수많은 영향력 있는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제품은 워크맨이었습니다. 1979년에 출시된 워크맨은 사람들이 음악을 듣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어디든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워크맨은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고 소니는 일본 혁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소니는 일본 기업들이 단순히 제품을 효율적으로 제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화 자체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엄청난 성공을 거둔 또 다른 분야는 소비자 전자제품이었습니다. 파나소닉, 샤프, 도시바와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텔레비전, 카메라, 비디오 녹화기, 음향기기, 각종 가전제품에 일본 브랜드가 붙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점차 일본 제품을 신뢰성과 품질의 상징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매우 큰 변화였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일부 서구 소비자들은 일본 제품을 값싼 대체품으로 여겼지만 1980년대가 되자 일본 전자제품은 최고의 기준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카메라 산업 역시 좋은 사례입니다. 캐논과 니콘 같은 기업들은 세계적인 선두업체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전문 사진가들이 일본산 카메라를 사용했고 광학, 렌즈, 영상기술의 혁신을 통해 일본 기업들은 국제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정밀 제조 분야에서 일본이 보여준 우수성은 강력한 경제 우위가 되었습니다. 일본 기업을 이야기하면서 닌텐도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닌텐도의 역사는 독특합니다. 이 회사는 19세기에 설립되었고 원래는 화투와 같은 놀이용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닌텐도가 훗날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비디오 게임 회사 중 하나가 되리라고 상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닌텐도는 전자오락 산업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즉 NES의 출시였습니다. NES는 북미 비디오 게임 산업이 큰 붕괴를 겪은 뒤 다시 살아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어린이가 닌텐도 게임을 하며 성장했고 마리오와 같은 캐릭터들은 세계적인 문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닌텐도는 일본 기업들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닌텐도의 영향력은 경제를 훨씬 넘어섰으며 전 세계의 대중문화 자체를 변화시켰습니다. 1980년대에 이르자 일본 기업들은 멈출 수 없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일본 제품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일본 자동차는 북미와 유럽의 도로를 가득 채웠고 일본 전자제품은 전 세계 가정의 거실을 차지했습니다. 일본 카메라는 사진 시장을 지배했고 일본의 산업용 장비는 각국의 공장을 움직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해외로 사업을 확대했고 외국인들은 이를 면밀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그러했습니다. 왜 미국은 일본을 두려워했을까요? 일본의 경제적 성공이 너무나도 놀라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는 증가했고 일본의 수출은 급증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해외 자산을 인수했고 일본 투자자들은 외국의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한때 일본 기업과 투자자들은 미국의 유명한 부동산과 상징적인 자산들까지 매입했습니다. 이는 미국 사회의 불안을 더욱 키웠습니다. 많은 미국인은 일본이 언젠가 경제적으로 미국을 추월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지배를 예측하는 책들이 출간되었고 정치인들은 무역 불균형을 논의했으며 기업 경영자들은 경쟁을 걱정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일본의 경영 방식이 서구의 경영 방식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영화, 책, 대중문화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널리 퍼졌습니다. 이때 재팬 주식회사라는 표현이 유행했습니다. 이 말은 일본의 정부기관과 은행, 기업들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회사처럼 매우 효과적으로 협력한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완전히 정확했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당시 사람들이 일본을 바라보며 느꼈던 감탄과 우려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무역 갈등도 심화되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사용한다고 비판했고, 일본은 자신의 성공이 근면함과 효율성, 혁신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시장 개방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했고, 이러한 분쟁은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경제 갈등 중 일부가 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경쟁 분야는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는 현대 전자산업의 기초입니다. 1980년대 일본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일본이 반도체 산업을 영원히 지배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정책 기반자들은 크게 우려했고, 일본과 미국 기술 기업들 사이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역사는 이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다시 경쟁력을 회복했고, 한국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했으며, 대만은 강력한 반도체 생산 능력을 구축했습니다. 세계 반도체 산업의 경쟁 구도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1980년대 일본의 반도체 성공은 경제사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기업들이 이처럼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 요인이 두드러집니다. 첫째는 품질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신뢰성과 정밀성에 대한 평판을 구축했습니다. 둘째는 장기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많은 일본 기업은 단기적인 이익보다 지속적인 성장에 집중했습니다. 셋째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입니다. 혁신은 언제나 중요한 우선순위였습니다. 넷째는 뛰어난 제조 능력입니다. 효율적인 생산체계는 비용을 낮추고 품질을 높였습니다. 다섯째는 숙련된 노동력입니다. 일본의 교육제도는 뛰어난 엔지니어와 기술자를 배출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강력한 경쟁 우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성공은 새로운 문제도 나왔습니다. 임금이 오르면서 제조 비용도 상승했고, 경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일본의 방식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만,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비슷한 접근법을 도입했습니다. 한때 일본만의 독특한 장점처럼 보였던 것들이 점차 보편화되었습니다. 동시에 일본 경제 자체도 변했습니다. 경제가 성숙해졌고 성장률은 둔화되었으며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의 버블 경제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거대한 투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산 가격이 영원히 오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틀렸습니다. 버블이 붕괴하자 일본은 어려운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이후 수십 년 동안 일본의 미래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다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일본의 부상은 놀라운 이야기이지만 그 뒤에 벌어진 일은 어쩌면 훨씬 더 흥미로울지도 모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던 경제는 어떻게 수십 년간의 침체에 빠졌을까요? 성장률은 왜 둔화되었을까요? 디플레이션은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잃어버린 수십 년이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한 가지가 분명합니다. 일본 기업들은 세계 경제를 변화시켰습니다. 제품을 제조하는 방식을 바꾸었고, 기업을 경영하는 방식을 바꾸었으며, 소비자들이 품질과 신뢰성에 기대하는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가도 혁신과 교육, 이지를 통해 산업강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성취는 현대사에서 가장 놀라운 기업 성공 이야기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일본 기업이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